장건강승리방정식의 저자이며 장세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백승환 소장입니다. 오늘은 소화효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낸 지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고 장이 아파서 참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대로 실천을 하다 보니 그동안 오랫동안 괴롭혔던 장 문제나 소화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금은 매우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는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소화가 잘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소화효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화효소는 크게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 그리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 그리고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소화효소는 그 종류가 수백 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소화효소가 골고루 위와 소화기관에 충분히 공급될 때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경우 이런 소화효소가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약국에 가셔서 소화제를 사서 드십니다. 사실은 이 소화제의 성분들을 보시면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수백 종의 소화효소를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소화제를 먹었을 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지만 대부분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화효소는요,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세균들이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이 원료가 돼서 몸속에서 잘 합성이 되어서 위와 소화기관에 공급이 되는 것이죠. 주로 간을 통해서, 이자를 통해서 위와 소화기관에 공급되는 것이 소화효소입니다. 이런 소화효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술을 먹어도요, 술이 잘 소화돼서 독한 성분이 중화가 돼서 장으로 내려보내지게 되면 장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좋은 안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좋은 안주라는 것이 그동안 알려져 있던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술을 분해하려면 장 속에서 만드는 소화효소가 위와 소화기관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소화효소를 만드는 것은 장내 미생물 세균들에게 먹이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장 속에는 약 100조마리 이상의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세균들은 그들의 먹이가 되는 조강식품, 조강이라는 것은 장내 미생물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식품이죠.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장내 미생물 세균들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를 만들어 위와 소화기관에 충분히 공급되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죠? 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러면서 장에서 잘 소화된 음식물로 인해서 필수 영양소가 몸속에 팍팍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지방을 분해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몸속에 근육량은 늘어도 지방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탄탄하고 건강한 몸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소화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소화효소를 만들어 위와 소화기관에 공급하는 장내 미생물 세균들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조강식품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조강식품을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소화는 잘 되게 됩니다. 오늘은 소화효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네요.